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주택이라는 것, 그리고 주택이라는 것들이 이 사회복지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땡땡복지로서, 주거복지로서, 과연 주거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그런 일반적인 전문성적인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주류의 한 영역으로서 작동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측면들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가졌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향후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주거복지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분야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과, 제도, 그리고 서비스, 뭐 이런 기본적인 현황, 우리나라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들에 대해서 오늘 시간, 다음 시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시장이라는, 마켓이라는, 과연 첫 번째 시간에 화두로 던졌던 주택은 과연 시장제인가, 아니면은 사회제, 공공제인가에 대한 질문 드렸었잖아요. 이게 이제 수업 끝까지 계속 가야 될 주제이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재화가 뭐죠? 재화. 뭐 물건, 재화. 그래서 재화는 보통 이제 시장 안에서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는 결과물, 상품, 뭐 이렇게 보통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시장의 작동 여부를 보기 위해서 보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배제성이라는 부분이고요. 영어로는 excludability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경합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네. 경합성은 라이벌리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여부를 따질 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본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가, 누군가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인가, 배제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경쟁적인 한 사람이 많이 취하면 없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많이 취하게 되면 부족하게 되는, 서로 경쟁적으로 경합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보통은 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배제성 여부, 그리고 이쪽에 경합성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보통 이렇게 구분을 져서 경합성이 있다, 배제성이 있다, 없다, 그리고 요 측면에서 경합성이 있다, 없다 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제성을 가지면서 경합성을 가지는, 배제성을 가지면서 경합성을 가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다? 이게 뭐다? 우리가 이거를 사적제라고 부른다. Private goods. 사적제라고 부르는, 보통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상품이 여기에 사적제, 프라이빗 굿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뭐 옷, 뭐 이렇게 볼펜,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프라이빗 굿에 해당되는 사적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제할 수 있죠. 돈 안 낸 사람은 펜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제할 수 있어요. 배제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합성, 내가 펜을 모조리 싹쓸이 사오면 다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그래서 경합성이 있다. 두 가지가 있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배제성이 없고 경합성도 없는 거. 이 정반대의 경우. 이건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는 거고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경합도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런 재난 문자 같은 거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그 지역 통신망 안에 들어가면 서초구면 서초구, 강남구면 강남구 안에 들어가면 서초구 문자도 오고 강남구 문자도 오고 그 통신망 안에 있으면 누구나가 다 받아.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다 주고 경합하지 않아요.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모두가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이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공공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섹터인데 그 중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섹터. 그러면 이번에는 배제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경합성은 가지고 있는 측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사적재, 공공재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올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공유재, 커먼 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는 것을 공유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닷속의 물고기예요. 바닷속의 물고기는 누구나 가서 낚시를 하건 그물을 하건 잡을 수가 있어요. 배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쌍끌이 어선으로 싹 끌고 가면은 남아있지 않겠죠? 이런 경합성이라는 부분은 존재하게 된다. 보통 환경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공유재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공유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한번 했었죠. 이런 공유지의 비극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배제성을 가지지 않고 배제성은 없지만 배제성이 없으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제한적이니까 경쟁적이니까 모두가 가서 소의 풀을 먹이게 되면 결국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공공재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가지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공공재로 해서 하게 된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국방 같은 거예요. 국방. 누가 해요? 국가밖에 못 해요.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는 이제 클럽재라고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참고로. 말 그대로 여기는 클럽으로 해서 배제성도 가지지만 경합성은 가지지 않은 그러니까 뭐 저런 거죠. 사설 소방이나 뭐 사설 경비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크게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고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는가를 보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가지는 사적재. 이걸 몇 섹터예요? 이게 섹터 이론에서 1섹터라고 부르고. 그리고 배제성도 가지고 있지 않고 경합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이걸 2섹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비배제성의 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공유제에 대한 것들을 3섹터로 우리가 부르게 된다. 그래서 섹터 이론은 이거 자체, 이런 재화의 구분에 따른 섹터 이론, 시장과 정부와 그다음에 MPO로 대표되는 시장, 정부, 시민사회, MPO로 대표되는 이 3섹터가 이렇게 구성되는 형태를 섹터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4섹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4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정통 섹터 이론에서는 빠져요. 이 3섹터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4섹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은 섹터 이론에서는 이 세 가지. 근데 현대에서의 sek터 이론에서의 특징은 얘네들이 서로 굉장히 크로스오버 한다. 그래서 시장, 기업 같은 경우, 시장으로 대표되는 기업 같은 경우도 기업사회공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가진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정부도 그런 새로운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MPO가 하는 시민사회의 역할들을 정부가 대신하기도 하고, 혹은 기업이 하는 영리 역할들도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MPO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상업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요. 정부가 하는 공공의 기능들, 공공재를 공급하려고 하는 이런 역할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크로스오버하는 이런 영역들이 점차적으로 확대, 뒤죽, 박죽, 섹터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현대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재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그래서 거기서 배제성이라는 부분, 경합성이라는 부분을 두고 본다. 그래서 일색 사적재, 공공재, 공유재라는 부분이 나누어지고, 이것이 시장, 정부, 그다음에 시민사회로 대표되는 세 섹터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재화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섹터에 대한 부분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